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천의 한 펜션에서 난간이 무너져 투숙객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펜션은 숙박업이나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었고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구에서 100길로 10여 분 거리인 작은 섬마을 펜션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이 펜션 2층에 묵고 있던 40대 남성 2명이 난간이 붕괴되면서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한 30몇 명 왔다 단체가 편하게 동호회라 푸는데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마을 5,000개, 용도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마을 공동작업소로 허가받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네, 숙박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해당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민박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5,000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숙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최소 10년 전부터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주로 단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허가 영업에다 건물도 소규모이다 보니 정기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조례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정기 점검하게 돼 있는데 해당 건축물은 130여 제곱미터로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크게 지식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사천시는 해마다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고 있지만 해당 펜션의 무허가 영업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도 아니고 건축물 관리법이라 이게 전혀 해당되는 게 없거든. 해당 건축물은 화재보험에는 가입됐지만 배상 책임보험 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배상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 걱정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장기간 쌓여 있거나 매립된 곳인데요. 많은 비가 쏟아지면 폐기물이 유실되거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효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년째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의령의 한 공원 묘역입니다. 전체 4만여 톤 규모입니다. 굴삭기가 25톤 화물차에 폐기물을 쉴 새 없이 담습니다. 폐기물 반입 이후 주변 땅은 5가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돼 수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현재까지 수거한 양은 4,000톤 규모, 쌓여있는 양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배수로와 임시 저류조를 설치했지만 폐기물 일부가 인근 계곡으로 흘러들기도 했습니다. 당초 많게는 저희들이 한 두세 달 안에 다 치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추세를 봐서는 두세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비탈에 따라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니 방수포가 덮인 공장 터가 나옵니다. 2021년 폐주물사와 버려진 페인트 등 폐기물 1,000여 톤의 불법 투기가 적발된 곳입니다. 밤사이 함안에는 94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폐기물을 덮어놓은 방수포 곳곳에는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방수포 사이 스며든 빗물이 인근 공장까지 타고 내려오면서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비린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랬어요. 비 올 때 당시 걱정이 되죠. 이래 되니까 여기 이러면은 여 주변에도 다 오염 다 되고 하겠죠. 함안군은 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지만 사업체 부도 이후 땅 주인을 찾지 못해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력 수사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 같이 좀 수사가 좀 결론이 좀 나야 되는 부분이. 경상남도는 두 자치단체와 협력해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원상복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지사가 어제 남강댐 수문을 열었습니다. 방류량은 진주 남강 본류가 초당 300톤, 사천 가화천 방면은 초당 600톤입니다. 남강댐 지사는 이번 방류로 남강 본류와 가화천에서 수위 상승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낮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내렸습니다. 산림청은 오늘과 내일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기간 표류하는 창원시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사업의 장기화로 창원시는 해마다 30억 원 가까운 이자를 시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창원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매듭 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90배 크기 인공섬을 개발하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64만 제곱미터 인공섬 조성에 든 돈은 3,400억 원. 이 가운데 32% 땅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게 창원시 계획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민선 6기 안상수 시장 때는 국제 비즈니스 시티를 공약으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은 세계적 스마트 감성 도시로, 민선 8기 들어서는 관광, 문화, 예술, 융복합 도시로 매번 청사진도 바뀌었습니다. 2021년 5차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민간 사업자와 진행 중인 협상 과정, 1년 반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늦어질수록 창원시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비에 대한 대출 이자는 한 달에 2억 4천만 원 수준인데 창원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됐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시민 세금입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창원시장은 올해 말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수사보다 그 협상과 연계돼서 저도 하반기 중에 매듭을 좀 짓도록.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12차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한두 차례 조율을 거치면 최종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와 수사, 소송까지 얽힌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얽힌 실타래를 창원시가 어떻게 풀지 구체적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현재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서해상에서 동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서 먼저 강하게 내리겠고요. 비구름대가 차차 이동해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최대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서부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50에서 1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3도, 함안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함안 2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합천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7도, 합천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15 이거 기념사업회와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은 어제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민주주의 전당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의 역사 인식이 민주의 성지 창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창원시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정 질의에서 도시 여러 군데 영령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최근 행복마을학교 추경예산 삭감에 대한 박종훈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부 의장은 어제 추경 삭감과 관련된 박 교육감의 발언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있던 사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을 의결한 서희봉 교육청 예결위원장은 애초 오늘 예정된 반박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보도한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17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도심 속 미군 사격장의 실체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확인해 시민의 알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사격장 공사 중단과 이전 논의 등 사회적인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래 국방과 K방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어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국방기술학회는 세계 무기 시장의 동향과 방산 수출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방산 부품 국산화와 수출 확대, 경남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